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BS 뉴스 24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의 대표 축제들이 줄줄이 취소되고 있습니다. 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한 지자체의 비상 조치인데요. 자칫 지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유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산되면서 지역 축제도 큰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지역마다 예정돼 있던 대표적인 행사들이 감염증 확산 우려로 인해 줄줄이 취소되거나 연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봄이 먼저 찾아오는 전남 지역의 꽃축제들이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광양시는 해마다 상춘객 100만여 명이 찾는 국내 첫 봄꽃축제인 광양 매화축제를 취소했습니다. 해남 땅끝 매화축제도 취소를 결정했고 구례 산수유축제는 개최 여부를 논의 중입니다. 축제 취소와 관련하여 국민의 안전과 경제 유발 효과 두 가지 차원에서 검토를 해왔는데요.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판단해 축제를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4월에는 북사봉 철쭉 축제가 열리는데요. 개최까지 시간이 있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상황을 더 지켜본 후에 개최 여부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새봄에 미각을 돋우는 동해안 대게축제도 잇따라 취소됐습니다. 포항시와 울진군의 대게축제가 각각 취소됐고 지난해 관광객 7만 8천여 명이 다녀간 영덕 대게축제는 올해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매년 3월에 열리던 논산 딸기축제는 딸기 성수기에 맞춰 올해는 2월에 개최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기대했지만 관광객 유치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취소를 결정했습니다. 사람들이 밀집할 수 있는 축제는 바이러스가 전파력이 좀 강하기 때문에 국민 안전성이라든지 시민 안전성을 좀 해치소했기 때문에 그 축제를 갖다 취소하는 게 당연히 맞다. 딸기 축제를 하게 되면은 경제적인 어떤 부분에서 150억에서 200억 정도의 경제적인 창출이 생기지만은 그 어떠한 그 경제적인 어떤 이윤을 위해서 그 시민이라든 국민의 어떤 안전을 갖다가 선행해서 갈 수는 없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제주도도 예외는 아닙니다. 해마다 20만 명이 참여하는 제주 대표 봄축제인 들불축제도 취소됐습니다. 해마다 지역 경제에 활기를 주던 대표적 행사들의 잇따른 취소 소식에 지역 경제 위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S 뉴스 이유리입니다. 청와대에서 농림축산식품부의 2020년 업무계획 보고회가 열렸습니다. 농식품부는 사람과 환경 중심 농정개혁의 틀을 정착시키겠다는 각오를 다졌는데 이를 위해 농업농촌 일자리 지원과 공익직불제 안착을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강창호 기자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통령과 당청 주요 인사, 농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0년 업무 계획을 보고했습니다. 농식품부는 이날 농업 농촌 일자리 지원과 공익직불제 안착을 중심으로 올해 업무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화두가 민간 일자리 확대인 만큼 농식품부도 농업 분야 일자리 확대에 적극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유망산업으로 부상한 환경과 농업도 새로운 일자리의 보고입니다. 농촌에서 삶의 터전을 새롭게 닦는 중장년층과 청년층에 대한 체계적인 귀농, 창업 준비, 정착 지원과 함께 스마트 농업을 더욱 확산하고 농식품부는 우선 일자리 확대를 위해 2040 청년 세대가 농식품 분야 창업에 쉽게 뛰어들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입니다. 그러기 위해 농식품부는 청년 창업농이 원하는 지역의 유휴 농지를 적극 개발해 농지 공급 물량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시설 투자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임대형 온실과 스마트팜을 조성하고 심층 창업 컨설팅을 신설해 투자 실패 가능성을 줄이는 데 집중할 예정입니다. 농식품부는 농업과 농촌의 신규 경영체의 성장을 위한 투자도 늘립니다. 건실한 농업 스타트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 창출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영파머스 펀드와 징검다리 펀드를 신설해 창업 투자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비용 부담으로 연구개발에 어려움을 겪는 농업 스타트업을 위해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 인공지능 스마트팜 연구개발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농식품부는 은퇴 후 귀농을 통해 새로운 삶을 준비하는 5060 세대를 위한 정책도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귀농 수요가 많은 도시 지역의 농협을 귀농 창구로 활용해
도시민의 귀농귀촌 접근성을 향상시킬 예정입니다. 농촌의 생활 기반 시설을 확충해 은퇴세대 도시민들의 관심 확대도 꾀합니다. 이를 위해 올해까지 농촌형 생활 SOC 복합센터를 104개소 설치할 예정입니다. 농업을 직업으로 선택하고 법인에 취업하거나 부모 농장에서 일하며 미래의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5060 세대는 전원생활을 바탕으로 은퇴 후의 안정적인 삶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이러한 흐름이 더욱 가속화되도록 청년과 도시 은퇴자의 안정적인 창업과 농촌 정착을 뒷받침하겠습니다. 한편 농식품부는 공익직불제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세부 이행 방안을 구체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농식품부는 0.5헥타르 이하 소규모 농가는 경지 면적과 종류에 상관없이 연 120만 원 수준의 직불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경작 면적이 0.5헥타르를 넘는 농민의 경우 경지 면적이 많을수록 단가를 적게 책정하는 하우 상박식 구조가 될 전망입니다. 아울러 농업 농촌의 공익성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농약과 비료 사용량의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환경 관리 등 준수 의무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농식품부는 금년도에 농업인과 국민께서 확실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사람과 환경 중심의 농정 혁신을 이루어내겠습니다. 농식품부가 대통령에게 보고한 올해 목표가 계획대로 시행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MBS 뉴스 강창호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양돈 농가들이 국회 앞에서 차량 시위를 벌였습니다. 지난달 세종시에서 총궐기 대회를 연 이후 정부의 뚜렷한 답변이 없자 상경 시위에 나선 건데요. 농민들은 재입식 로드맵 제시와 함께 현실적인 보상책을 마련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손현진 기자입니다. 화물 차량 수십 대가 돼지 사진과 현수막을 내걸고 국회 앞 도로에 줄줄이 진입합니다. 11일 정오쯤 국회 앞에서 양돈 농민 80명이 화물 차량 20대를 동원한 차량 시위에 나섰습니다. 이날 차량 행렬은 경기 파주시에서 출발해 국회 앞 대로에 도달했습니다. 이번 시위를 주최한 ASF 희생농가 비상대책위원회는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지역 양돈 농가로 구성돼 있습니다. 비대위는 지난달 정부 세종청사에서 1차 총궐기 대회를 연대 이어 이번에는 차량 시위에 나선 겁니다. 피해 지역 농가들은 2차 총궐기 대회를 개최하기로 하였으나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위험으로 인해 재입식을 요구하는 차량 시위와 희생농가의 입장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하는 걸로. 비대위는 사육돼지에서 더 이상 ASF가 발생하고 있지 않은 만큼 희생농가에 대한 현실적인 대책과 보상이 필요할 때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습니다. ASF가 10월 9일 마지막 발생 이후 4개월 발생하지 않고 있는데도 재입식 소식은 깜깜무소식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야생 멧돼지에서 ASF가 확인되고 있어 당장은 재입식이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희생농가 비대위는 야생 멧돼지 발병이 없는 지역을 우선으로 한 단계적인 재입식이라도 허용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특히 경기 김포시와 인천 강화구는 야생 멧돼지에서도 ASF가 발병하고 있지 않은 만큼 즉각적인 재입식을 실시해달라고 말했습니다. 희생농가들은 전면적인 재입식을 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외부 환경 평가의 기준에 따라 단계별로 재입식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그 어떤 기준도 제시하지 않고 있기에 희생농가에 대한 생계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았습니다. 정부가 재입식 지연과 이동 제한 조치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일을 안 해도 기본적인 비용은 지속적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영업적인 손실에 대한 부분, 또 일을 못해서 손해보는 거에 대해서는 반드시 정부가 답을 해야 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한 답이 전혀 없다라는 것이죠. 대규모 상경 시위까지 불사한 양돈 농가를 위해 정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MBS 뉴스 손현진입니다. 안 가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가본 사람은 없다. 유명 맛집을 소개할 때 이런 표현을 쓰곤 합니다. 우리 농촌 관광이 이렇게 도시민의 발길을 이끄는 곳으로 자리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수요기획 농촌 관광의 빛과 그림자. 오늘은 농촌 관광의 질적 성장을 위한 과제에 대해 살펴봅니다. 김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 미양가 중의 양, 농촌 관광에 대해 국민들이 매긴 점수입니다.
농촌진흥청이 얼마 전 발표한 2018 국민 농촌관광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설문에 응답한 만 15세 이상 국민 만여 명은 농촌 관광에 대해 100점 만점에 69.5점의 점수를 매겼습니다. 비슷한 기간 문화체육관광부가 조사한 해외여행 만족도 79.7점에 비하면 10점 이상 낮은 성적표입니다. 농진청 조사에서 관광을 위해 농촌을 찾는다는 국민들이 2009년 10.5%에서 2018년 41.1%로 9년 새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지만 농촌 관광의 질은 국민들의 기대에 못 미치고 있는 겁니다. 요인별로 살펴보면 농촌 마을 자원의 매력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고 관광 콘텐츠와 프로그램은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설문 응답자들은 농촌 관광의 가격 그리고 즐길 거리에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도시민들이 체감하기에 아직까지 농촌 관광에는 가격 거품이 끼어 있다는 겁니다. 최우선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가격의 적절성입니다. 그리고 즐길 거리를 좀 더 개발을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었고 이런 것들은 중요하지만 만족도가 좀 낮은 항목으로 평가가 됐습니다. 앞으로 개선돼야 될 사항으로 첫 번째가 가격 대비 만족도를 높이는 가성비를 높이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 그리고 지역별로 차별화된 즐길 거리를 마련을 해야 된다는 것. 실제로 일부 농어촌 민박의 경우 노후한 주택과 침구류, 비위생적인 환경에도 1박에 15만 원 이상의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몇 년 전부터 잇따라 발생하는 일부 무허가 농어촌 민박의 안전사고도 농촌 관광을 위축시키는 원인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에 따라 안전성은 높이면서 보다 합리적인 가격에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차별점 없는 비슷한 체험거리도 문제점으로 지적됩니다. 지역이나 마을의 특색을 살리지 못하고 딸기나 블루베리 등의 농작물 수확 체험과 잼 만들기, 농특산물을 이용한 천연 비누 만들기 등 체험 활동이 어디나 대동소이하다는 겁니다. 농촌 감각이라고 해서 농촌의 소박함만을 즐기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자원 자체는 소박할지 모르지만은 거기에서 그 숙박이랄지 음식물이랄지 이런 것은 상당히 그래도 프로 같은 것을 요구하거든요. 세련된 맛을 많이 요구를 하는데 이제 그런 쪽에 좀 신경을 덜 쓰는 부분이 있죠. 또 그리고 또 많은 농촌 관광들이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데 그게 비슷비슷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독특한 프로그램을 개발했지만은 그게 또 몇 년 가면 또 이제 식상하는 거가 있거든요. 꾸준하게 그야말로 새로운 이제 프로그램들이 개발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럴 만한 이제 여력이 농촌관광 공급 주체한테는 부족한 측면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외부 업체의 전문 컨설팅도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을 주민들이 직접 부딪혀보고 도시민 관광객의 피드백을 반영해 개선 방안을 연구하는 게 농촌관광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아울러 농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 간 협력체계 구축,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향토 맛집 관광자원 개발 등 정부 차원의 노력이 뒷받침돼야 농촌관광은 지속가능한 국민의 쉼터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NBS 뉴스 김인경입니다. 지난달 육류를 제외한 곡물, 설탕 등 세계 식량 가격이 모두 오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세계 식량 가격은 최근 4개월 연속 상승 추세를 보였고 지난해와 비교해 11.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남수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육류를 제외한 모든 품목의 세계 식량 가격이 4개월 연속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에 따르면 지난달 세계 식량 가격 지수는 182.5포인트로 지난달 181.2포인트보다 0.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세계 식량 가격 지수는 최근 4개월간 연속 상승해 지난해보다 11.3% 올랐습니다. 품목별로는 곡물과 유지류, 설탕, 유제품 가격은 상승했으며 육류 가격은 하락했습니다. 곡물 가격은 지난해 12월보다 2.9% 오른 169.2포인트로 2018년 5월 이래 가장 높았으며 모든 주요 곡물 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러시아의 수출 쿼터 도입 움직임으로 밀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했고 옥수수와 쌀 가격도 올랐습니다. 팜유와 대두유, 해바라기 씨유,
유채씨유 등 유지류 가격은 지난해 12월보다 7% 오른 176.3포인트를 기록하며 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미중 무역 협상 영향에 대한 불확실성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잠재적 영향에 대한 우려로 1월 중순 이후 가격 상승세는 약화됐습니다. 16년, 17년 이후로 계속 상승 추세긴 했었거든요. 가격이 왜 갑자기 이렇게 많이 올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격 지수 자체가 이 곡물하고 유제품, 육류, 식물성 유지, 설탕 5개 품목군에서 이제 각 가중치를 두고 그거를 합산을 해서 이렇게 구하는 방식인데 그 중에서 이제 식물성 유지 가격이 최근에 많이 상승을 하면서 가격 지수 자체가 굉장히 높아진 것 같고요. 설탕 가격은 인도, 브라질, 멕시코의 설탕 수확량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돼 지난해 12월보다 5.5% 상승한 200.7포인트를 기록하며 4개월 연속 상승세를 유지했습니다. 유제품은 지난해 12월보다 0.9% 오른 200.6포인트로 지난해 1월과 비교했을 때 가격이 10.2% 상승했습니다. 유럽과 오세아니아의 수출 가용량이 충분치 않은 가운데 수입 수요는 여전히 높아 전지 분유를 제외한 버터, 치즈, 탈지 분유 가격이 모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육류는 지난해 12월 대비 4% 하락해 11개월 연속 상승세는 멈췄지만 지난해와 비교해 14% 상승했습니다.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한 품목은 양고기였으며 소고기, 돼지고기, 가금육 순으로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MBS 뉴스 남수지입니다. 다음은 지역 뉴스입니다. 경상북도는 국내외 여건 변화에 대응해 올해 과수산업 육성에 956억 원을 투입해 경북 과수산업의 대외 경쟁력을 강화한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주요 사업 예산은 생산비 절감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시설 현대화 분야 510억 원, 과실 전문 생산단지 기반 조성 137억 원, 농가형 저온 저장고와 과실 장기 저장재 지원 95억 원 등입니다. 또한 대체 과수 육성 등에 33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과수 소비 패턴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합니다. 도는 세계 시장에서도 경북 과수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업 시행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경기도가 도내 농산물 생산자 단체와 식품기업의 동반 성장을 유도하기 위해 농업과 기업 간 연계 강화 사업 대상자를 오는 21일까지 모집합니다. 농업과 기업 간 연계 강화 사업의 총 사업비는 4억 원으로 생산자 단체를 지원하는 가공용 농산물 생산 지원 사업과 식품 기업을 지원하는 가공용 농산물 이용 지원 사업으로 구분됩니다. 희망자는 도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서를 작성한 뒤 이메일 또는 우편을 통해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도는 관련 협의회 심사를 거쳐 이달 말 사업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충청남도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각종 행사가 연달아 취소돼 꽃 소비가 위축됨에 따라 꽃 소비 활성화 운동을 전개합니다. 도에 따르면 화훼 농가는 올해도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꽃을 재배 출하할 예정이었지만 실제 꽃 출하 가격이 지난해 절반 정도로 낮아진 데다 소비 역시 위축돼 농가 경영비 부담만 증가하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도는 일상생활 속 꽃 소비를 활성화하고자 사무실 꽃 생활화, 꽃 선물 주고받기 등의 운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또 관계자는 꽃 소비 활성화에 적극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충청북도 농업기술원이 변화하는 식품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총 사업비 4억 2천만 원을 투입해 신기술 보급 사업을 추진한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도는 올해 청국장 제조 기술과 종균 활용 장류의 품질 향상 기술, 쌀 누룩 이용 발효식품 제조 등 6개 시범 사업을 추진합니다. 아울러 나토 형태의 새로운 생청국장과 쌀로 만든 조청 등의 기술을 상품화해 출시할 예정입니다. 도 농기원 관계자는 각 시군 농업기술센터와 함께 현장 중심의 맞춤형 지원으로 시범 사업을 해결해 나갈 계획이라며 농가형 가공 기술이 성공적으로 보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NBS 뉴스 24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